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고민거리도 해원 생각으로 풀이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주 내용을 보니까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반갑습니다, 원장님. 방송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56세 회사 퇴직을 앞두고 뭘 할까 고민하다 평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니 집사람 권유로 주역과 사주를 배운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상담방을 오픈할 계획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좋은 뜻으로 생각한 것과 달리 주위에서 뭘 그런 걸 취급을 하느냐, 죄와 업 짓는 일이다, 안 좋은 말들이 귀에 자꾸 들리니 생각이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사주를 봐주고 상담을 해주는 게 죄 짓고 업 짓는 일일까요? 라고 하네요. 죄 짓고 업 짓는 일이다 라고, 이 세상에 죄 짓고 업 짓는 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렇죠? 죄 짓고 업을 짓는다. 이 업은 모든 다 업을 짓고 있죠.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은 다 짓고 있는 거죠. 그게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느냐 그뿐이고, 또 선업이 있으면 반드시 악업이 있는 거, 악업이 있으면 선업이고, 서로 다 제로섬 게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벌게 해줬다. 그러면 돈은 공짜로 챙겨내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요 담아사는 돈을 빼앗겨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선업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죄 짓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나쁘게 돌아가면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나쁜 죄를 안 짓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주역과 사주를 봤다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끼쳤다 라고 하면 죄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쳤고 뭔가 모르게 했다 그러면 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짓고 안 짓고 뭐냐, 있는 그대로 한다면, 만약에 돈을 요구를 한다, 상담을 해주고 돈을 해준다. 그런데 과연 주역과 사주를 공부를 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봐줬다 해서 돈을 얼마를 요구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돈이 부자가 됐다,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제로 생기면 내가 그만큼 벌기를 했다면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도 이렇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내한테 이리 왔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상대방한테 죄를 짓는 게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면 와이프가 하라 해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라면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자꾸 그런 거, 요즘 구시대 때 그래 하냐, 그런 말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세상 젊은이들 보면 사주 점 보고 거기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주역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잠시 개인적인 일로 이제 중단하고 있지만, 이 주역이 과연 점 치는 걸까, 사주를 보고 점을 칠 건가 하나의 참고가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잘못된 길로 내 하나의 말이 잘못된
과연 그 사람한테 크게 나쁜 길로 인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죄를 짓는 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점치는 것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다. 사주나 뭐 주역이라도 좋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지만 요즘에 또 타로가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타로 공부한다 뭐 이런 것들 좋은데 저는 말씀드린 이력서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는 저는 권유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 우리 업으로 한다 그러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업장도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장소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유지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유지비가 어디서 뭔가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손님 온다든지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말씀. 꼭 이런 경우에 한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건 이런 거를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나 블로그나 거기에서 게재를 하라 이거죠, 그렇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그러면 손님들한테 이게 참 신기하고 어떻게 하면 전화가 상담이 들어온다 이거죠. 전화로 상담 그때 전화로 뭐 상담해주면 되는데 근데 은퇴를 했다 그러면 이제 퇴직금도 있고 좀 있으면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활에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걸 돈을 벌려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러면 이거를 뭘 하냐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편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방편.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회사 다닐 때 보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다져 보니까 맨날 뭐 통닭시켜서 예를 들어서 호프집을 자주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 통닭집을 한두 개까지 많이 가봤겠습니까? 뭐 많이 갔겠죠. 그러면 이 집 통닭 많이 있고 저 집 통닭 많이 내 입에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좋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 입에 만든 통닭을 집을 한번 차려보는 거죠. 그죠? 차려보고 거기에다가 오시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닭이나 호프만 팔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고민길에 왔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냐면 그러면 뭐 사주 봤으면 사주를 한번 봐줄까? 뭐 한번 타로를 한번 봐줄까? 그런 식으로 이걸 하나의 방편으로 내방객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준다든지 인상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런 쪽을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 주업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발 달린 짐승은 구제를 해줘도 두 발 달린 짐승은 구제해주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뭐 속되면 왜 그러냐면 꼭 두 발 달린 짐승은 나를 해코지 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물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살지 않은 중간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잘못했다면 항상 이 사람은 나한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사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누구 와이프로서 뭐 권유해서 공부를 하던 그렇게 해보니까 좋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다만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강추를
추천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방편으로 이용해보라. 그리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인터넷 생활에 뭐 AI 물어봐도 뭐 자기 생년을 이렇게 사주가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로 이런 경우에 어떻다. 저도 뭐 누가 사주가 어떠냐 하면 대충 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 요즘 유튜브도 뭐 자기가 잘하면 구독자 수 몇 명이고 누가 그 열람한 조회수가 많으면 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또 블로그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옆에서 반대를 한다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재고를 할 필요 있다. 근데 재고를 한다 해서 그에 대한 신임이 내가 확신이 들면 또다시 추진할지언정 누가 반대를 하면 한 번 정도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후의 삶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까지 만약에 퇴직했다면 은퇴를 했다 그러면 한 직장에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 직장에서 시험에서 정년퇴직을 했다면 그 회사는 일종의 학교를 따지면 졸업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하면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 박사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그 직장에 누구보다도 잘 나는 박사라는 일종 그 회사의 박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몸담은 직장을 위해서 과연 그동안 배운 내용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만 따지면 내가 뭐 자동차 회사를 갔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박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와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알기 위해서 뭐 정비 기술을 배워서 자동차 많이 다녀봤으니까 뭐 자동차에 누구를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뭐 정비를 배워서 그게 돈 받으러 가지 말고 정비로서의 내가 이렇게 자격증도 있고 뭔가 했다 그러면 난 돈 안 받아도 좋으니 한번 일하게 해달라. 그럼 일하면 그 사람이 뭐 사정이 나중에 밥이라도 주면 좋잖아요. 또 갈 곳이 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고 또 아까 말한 사전에 주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한 분의 남의 인생을 갖다 부탁하는 건 아니니까 좀 철학을 해도 철학을 해서 실제로 그런 쪽에 한번 같이 선생 밑에서 한번 배운다는 자세로 있다 보면 과연 나의 길인지 아닌 길인지 살펴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 체질 공부를 해서 어떤 체질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냐면 이제 수체질 입장에서는 많이 가거든요. 소음인 체질들이 많이 가는가 과연 나의 체질이 또 사상 체질을 따져봐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체질 안 하고 에르스 뭐 토체질이나 뭐 이 금체질이나 이런 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질 공부를 잘 해봐가지고 그게 맞아야 그게 또 오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잘 상담을 받아서 그쪽으로 또 예를 들어서 뭐 철학 가서 자기가 이제 막 공부한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에 또 상담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제 해온 생각의 입장에서는 그 분야에 이제 전문 지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업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내방객들한테 뭔가 도와주는 방향, 그런 쪽으로는 한번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